교과우상 탄 거 축하해. 너 이번에도 1등이라며? 그래도 아직 예체능은 좀 부족해. 이번에도 체육 실기는 완전 망했어. 그럼 오늘 우리 체육관에 한번 와볼래? 관장님께서 친구들 데려오면 완전 잘해준다 했는데. 그럼 나도 갈래. 응. 나도 가고는 싶은데 학원 때문에. 근데 너도 미술 공모전 준비해야 되지 않아? 그렇긴 한데. 혼자서 뭐해? 아, 미안해. 놀래키려고 한 건 아니었어. 여긴 자주 와? 그냥 가끔. 아, 그렇구나. 부럽다. 어? 넌 나처럼 어둡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늘 어둡고 침울하잖아. 세상에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사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 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고. 난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라져야겠다고. 그런데 이 세상엔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 특별히 거창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게 쌓이다 보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더라고. 작고 사소한 거? 근데 의미 있는.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것들. 이게 뭐라고? 좀 더 들어볼래? 지금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야. 셔퍼 야 농구 콜. 야, 진팀 매점 내기? 콜 매점 콜. 아 잠깐 하나 둘 셋. 아 우리 인원 안 맞네. 우리 한 명 더 구해야 돼. 안녕하세요. 야, 혜성. 같이 농구할래? 나? 지금 우리 인원이 딱 한 명 부족해서. 야 한 번만 같이 하자 혜성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아니야, 난 됐어. 나 어차피 농구도 못 해가지고 방해만 될 거야. 아, 그냥 하자고. 너 오면 인원 딱 맞아. 우린 지금 너가 필요해. 아, 내가 끝나게 햄버거 쏠게. 제발. 응? 알았어. 나 농구 못 한다고 말했다. 야 나도 못해 진짜 못해. 빨리 나도 빨리 와. 못해. 나는 공부하면서. 야 혜성. 야 네가 쏴 그냥. 와. 야. 네가 혜성이다. 혜성이야 너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야 혜성 왜 빨리 와. 야, 버스 놓치겠네. 빨리 와. 알았어. 갈게. 와. 잠깐만요. 잘해. 봅시다. 이거 무슨 분위기 있어. 다음에 갔다 가.
아까 내가 내 얘기를 했던 건 나도 너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세상엔 너만 힘든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잘 이겨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고마워. 오! 들어갔어. 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너는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예를 들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 버킷리스트? 글쎄,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 한번 잘 생각해봐. 내 최근 버킷리스트에는 친구들과 학교 앞에 새로 생긴 햄버거집 가기가 있어. 나 햄버거 되게 좋아하거든. 햄버거집? 진짜 사소하다. 그치? 진짜 별거 없다니까. 넌 뭐 좋아해? 나? 나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우리 엄마가 고기를 왕창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거든. 미안해. 아,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못 먹을 거라 생각하니까 슬퍼졌나 봐. 우리 엄마가 나 사라지면 진짜 슬퍼할 텐데. 진짜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나. 아니야. 들어주는 게 나라도 괜찮다. 언제든지. 가서 오늘은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꼭 먹어. 해달라고 말씀드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그 다음이 아니면 또 그 다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은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순 없을 것 같다. 나는 아는 것이 많이 없고 한없이 나약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이유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린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기에 살아가야 한다. 나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죽고는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죽고는 싶지만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살고도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구나 이 비극은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남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게이트키퍼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분 만에 정리해보는 게이트키퍼 교육입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죠. 배가 아프다, 졸리다, 화장실 가고 싶다 등등등 모두에게 위기는 있지만 그 위기에 따른 결과는 다 다른 것 아시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는 어쨌든 지나가고 그 위기의 결과만 남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친구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받으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좋겠지만 책임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게이트 키퍼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는 문직이라는 의미로 자살하려는 친구와 전문가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살하려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진 않지만 약 80%에서 90% 정도는 워닝 사인,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먼저 이 워닝 사인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언어적 단서로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나 이제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단서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단서로 친구나 가족의 사별, 이별, 신체적인 질병 또는 상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살 신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친구라면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행동적 단서로 자살을 준비하려는 행동이나 자해 흔적, 혼자 있으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주려고 하는 행동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신호가 위험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더라도 이 위기에 있어서는 과한 게 차라리 낫다는 사실. 자살은 계획적인 자살보다 비계획적인 자살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충동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막중해지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워닝 사인이 발견된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묻고 설득하고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물어보기입니다. 자살에 대한 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호철아, 요즘에 최근 힘든 일 있니? 혹시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며 이야기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훌륭한 방법으로 물어볼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물어봤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질문할 때 너 혹시 자살하려는 거 아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강요적이고 혐오스럽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설득은 너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해보면 어떻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경청해주고 충분한 관심과 공감을 전해주고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말이면 됩니다. 나는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편이야.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고 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질문해주세요. 한번 도움을 구하러 가보면 어떨까?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볼 때까지 자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그 한 친구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살하려는 친구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의도가 파악되었다면 게이트키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같이 가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나중에 꼭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친구들은 자살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전달되어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관여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묻고 설득하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닌 오직 여러분만 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얘야, 어떡하니? 내가 아무래도 피싱 당한 것 같아. 3천만 원 날린 것 같다. 어떡하니? 그러면서 막 친정엄마가 얘기를 해요. 저녁 때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남편 카톡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봤더니 왠 잘 모르는 여자 이름의 카톡이 되게 다정한 메시지가 막 오는 거야. 설마 외도인가? 이런 일이 갑자기 어느 날 닥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자살 충동이나 이제 자해에 대한 충동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 자신이 중학교 때, 청소년 때부터 저 자신도 죽음에 대한 충동을 좀 많이 느껴본 바가 있어서 제가 이런 정신과 전문의로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천직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군의관 때 하루에 한 20명 정도 진료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기도를 해서 온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도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 병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빠가 어릴 때부터 많이 때렸다. 엄마도 때렸고, 엄마는 그래서 자꾸 집을 가출했고, 학교 가서 또 따돌림 당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지도 못했어요. 집도 되게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다가 자기는 군대에 끌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살아야 되냐고. 제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아니면 뭐 가족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 뒤로 이유를 계속 찾았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는 그랬어요. 나중에 나도 네가 살아야 될 이유는 잘 찾지 못하겠다. 근데 다만 내 마음속에 분명한 건 네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네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 내가 과연 너한테 삶을 강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아마 의병 전역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정말 잘 모르죠. 제가 진료를 하는 친구 중에 그 친구가 한동안 오지 않으면 두려워요. 이 친구가 혹시 어떻게 된 건 아닐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의병 전역을 하고 난 뒤에도 저 자신에게 그 질문은 굉장히 항상 남아 있었어요. 과연 왜 사는 것일까? 왜 죽으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지만 저는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과연 정답인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죽고 싶은데 근데 참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조금은 있겠죠. 대개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살고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할 때에도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차라리 좀 살만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새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살만하고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래도 살아야지, 네가 죽으면 되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느껴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저 사람이 날 잘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약간 답답한다. 날 이해를 못한다.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잘 와닿진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약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할 만큼 그만큼의 큰 고통이 있었던 거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야 한다고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요를 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살면 좋겠다. 근데 살아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는 거겠지? 뭐 이런 정도? 좀 강요까지의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선뜻 위로를 하고 싶거든요. 잘 될 거예요. 아이, 그거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려고 막 뛰다가 계단 같은 데를 올라가는데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되게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며칠째 아파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형외과에서 인대가 조금 나갔어요. 그러면서 인대가요? 그랬더니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긴 되게 아프시죠? 그거 좀 이제 무리해서 큰 운동은 하시면 안 돼요. 약 좀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이제 조심해서 아껴 쓰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내가 늙어가나? 뭐 이러면서 참 운동도 이제 뭐 재밌는 거 못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드시면서 마음이 좀 깝깝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얘야 어떡하니? 저기 내가 아무래도 피싱 당한 것 같아.
한 3천만 원 날린 것 같다. 어떡하니? 그러면서 막 친정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엄마 왜 그랬어? 그 사귄 걸 몰라? 그걸 왜 바보같이 얼마나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찾을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하고 아는 사람 전화하고 막 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한 2-3시간 확 흘렀을 거고요. 정말 막 답답할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저녁 때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이제 골아 떨어져서 자는데 남편 카톡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뭐야 이 밤에? 그러면서 새벽에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봤더니 왠 잘 모르는 여자 이름의 카톡이 되게 다정한 메시지가 막 오는 거야. 머리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드시죠? 설마 외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오늘 하루가 확 주망등처럼 지나가면서 무릎 아파. 엄마 피싱 사기 당했대. 남편이 갑자기 뭔가 안 좋은 뭐가 생긴 것 같아. 이런 일이 갑자기 어느 날 닥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좀 슬프고 내가 뭘 한 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한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다 뭐 한 건가 싶고 허무하면서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 건쯤 더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산 그 부동산이 갑자기 한 2억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개쯤 더 얹혀지면 여러분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대단한 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타석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시다 보면 죽음은 언제든 여러분 머릿속에 들 수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섣부른 조언을 좀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해를 되게 많이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저한테 왔는데 이 친구가 오자마자 다짜고짜 학교 선생님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뭐 XX 막 쌍욕부터 막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처음에는 얘기를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았겠네. 근데 이게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약간 잔소리도 좀 하고 약간 좀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해를 왜 해? 아프잖아. 그런 거 하지 마. 처음에는 괜찮죠. 선생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너 뭔가 우울하다는 그 래퍼 음악 많이 듣는다며? 그런 음악 들으니까 네가 자꾸 자해하는 거야. 그 음악 듣지 마. 좀 왜 자꾸 들어? 이러면서 자꾸 막 이제 개입과 간섭이라고 느껴지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조언이 관계가 좋고 좀 먹힐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조언이 도움이 되기보다 해로울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해를 하는 청소년에게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혼을 만약에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혼을 나 하고 싶어서 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되게 굉장히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신다고 그럴 때 그 회사 그만두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할까 말까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굉장히 힘들 때 비로소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도 자해를 하는 친구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자해를 막 하게 되고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한테 그렇게 손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조언들이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조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할 수는 있는데 이 조언을 이 친구가 받아들일 때 과연 그렇게 내 뜻대로 잘 받아들일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할까 말까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제 자해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신다면은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자해를 안 하면 좀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강요할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가볍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또 꽤 있어요. 그 뭐 입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주저하고 있다고 해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얼른 하세요. 그게 나중에는 후회가 돼요. 그걸 안 했을 때. 그래서 그걸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자살 충동이나 자해를 하는 친구들과 상담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저도 상담할 때가 때로는 이게 한 번의 말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조언들이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대개 분들은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뭐 조언도 하지 말고 뭐 애들한테 뭐 위로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상식적인 방법이 대체로 좀 먹힐 때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이런 상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자살 충동이 높은 사람과 얘기를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 동생은 많이 아파서 늘 병원에 있고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대.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을 줄 틈도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좋아하는 건 또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나 예전에 왕따 당했던 거 몰랐지? 그 뒤로 친구도 별로 없고 누구도 믿지를 못하겠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 이 모든 현실이 다 싫고 모두 다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살짝 안 믿길 것 같기도 해요. 당황스럽고. 뭔가 가슴이 턱 막히고 바로 전화를 걸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일단 너무 막막했을 것 같고 저한테 위로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약간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이제 반 친구들 중에서도 있었고 아니면 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중에서 병원에 같이 갔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참다가 터지는 그런 느낌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속상했어요. 먼저 좀 알아봐 줄걸? 물어봐 줄걸? 정말 제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정말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좀 힘들었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저는 약간 어려서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실감이 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터지는 눈물도 아픈 걸 아프다고 더 소리치지 못해 그 혼자서 상처를 더 깊숙이 삼키느라 잠 못 드는 밤이면 또 너를 쥐어뜯느라 곱지 않은 시선과 그 손가락질 가끔은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널 망쳐놨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불행을 지우는 법 무너져 내린 감정을 일으켜 세우는 법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안아줄 방법을 모르는 어른이라 다그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어설픈 잔소리만 자꾸 쏟아내느라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 아프지 않았으면 해 손목에 상처 말고 네 마음이 나았으면 해 또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상처를 보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길 바래 힘내지 않아도 돼 힘내지 않아도 돼 넌
넌 절대 언제까지고 아프기만 하진 않을 거야. 지금 너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돼. 좋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해. 더 뜨거운 맘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해. 채워줄 수 없는 게, 바꿔줄 수 없는 게, 해줄 수 없는 게 간절히 속상하고 미안해. 하나만 약속해. 그저 때가 됐을 때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너를 끝까지 믿어야 돼. 무너져도 괜찮아. 다시 걸을 수 있을 때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쓰며 말할 수 있게. 힘들었겠다. 너의 그 고통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의 글만 봐도 가슴이 정말 아파왔어. 너가 많이 힘들고 많이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 내가 너 곁에 있어줄게.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언젠가는 이때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때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거야. 지금 힘든 건 네 탓이 아니잖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속는 셈 치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힘내.